이번 겨울 난방비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놓으니 집안이 춥고 외출할 때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핫팩을 매일 새로 사서 쓰자니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씩 쓰면 한 달이면 몇만 원이 훌쩍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알려드릴 방법을 알고 마시면 핫팩 하나를 3일에서 4일까지도 반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난방비도 아끼고 핫팩 비용도 절약하면서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생활 절약 정보, 겨울철 건강 안전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에 사시는 68세 할머니께서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셨습니다. 집안이 너무 추워서 핫팩을 허리에 붙이고 주무셨는데 밤새 핫팩이 식으면서 오히려 몸이 더 차가워졌고 화장실 가실 때 어지러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은 핫팩을 아까워하시다가 손으로 주물러서 다시 데워서 쓰려다 손에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핫팩 내용물이 새어나와 피부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핫팩은 잘 쓰면 겨울철 최고의 친구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보건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을 인터뷰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핫팩을 안전하게 그리고 오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핫팩이 왜 뜨거워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면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핫팩 안에는 철가루, 소금, 활성탄, 물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철가루입니다. 철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녹이 슬면서 열을 냅니다. 이걸 산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철이 빠르게 녹슬면서 열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핫팩을 처음 뜯었을 때 공기가 들어가면서 철가루가 산소를 만나고 그때부터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따뜻해지기 시작해서 30분쯤 되면 최고 온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식습니다. 왜냐하면 철가루가 다 산화되어 버렸거나 산소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핫팩을 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핫팩이 식었다고 해서 철가루가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안쪽에는 산화되지 않은 철가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산소가 부족해서 반응이 멈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산소를 공급해주면 또 열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핫팩을 다시 쓸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핫팩이 식으면 바로 버리지 마시고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하십시오. 이때 공기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꼭꼭 눌러서 지퍼를 닫으세요.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철가루가 계속 산화되어 버립니다. 둘째, 다음날 다시 쓰고 싶을 때 지퍼백에서 핫팩을 꺼내서 손으로 주물러 주세요. 너무 세게 주물러서 터트리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안쪽의 내용물이 골고루 섞이도록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쪽에 남아있던 철가루가 다시 산소와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물러 준 다음에는 핫팩을 공기 중에 5분에서 10분 정도 놔두세요.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만큼 뜨겁지는 않지만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핫팩 하나를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 시간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첫날은 8시간, 둘째 날은 5시간, 셋째 날은 3시간 이런 식으로 줄어들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핫팩을 30개 쓰신다면 이 방법을 쓰시면 10개 정도만 사시면 됩니다. 한 달에 2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겨우 석 달이면 6만 원입니다. 작은 돈 같아도 시니어 선생님들께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핫팩을 다시 쓸 때는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핫팩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났는지 확인하세요. 구멍이 나면 내용물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철가루, 소금, 활성탄 같은 것들이 피부에 닿으면 자극을 줄 수 있고 특히 땀과 섞이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핫팩을 너무 세게 주물러서 내용물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세요. 내용물이 한쪽으로 몰리면 그 부분만 과도하게 뜨거워져서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습기가 차서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꼭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이제 핫팩을 몸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니어 선생님들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등 한가운데입니다. 정확히는 날개뼈 사이, 척추 양옆 부분입니다. 이곳은 근육이 많고 큰 혈관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기를 따뜻하게 하면 혈액이 따뜻해지면서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전신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위치는 어깨입니다. 어깨는 추위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부분이고 근육도 많아서 긴장되기 쉽습니다. 핫팩을 어깨에 붙이면 어깨 근육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옆구리입니다. 정확히는 갈비뼈 아래, 허리 윗부분입니다. 여기에 신장이 있습니다. 신장을 따뜻하게 하면 소변이 잘 나오고 부종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화장실 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따뜻하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배꼽 아래입니다. 관전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를 따뜻하게 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 붙이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첫째, 심장 바로 위는 피하세요. 심장에 직접 열을 가하면 심박수가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심장 근처에 핫팩을 붙이지 마세요. 둘째, 목 앞쪽은 피하세요. 목 앞쪽에는 큰 혈관과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열을 가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고 호흡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발목과 손목처럼 피부가 얇은 곳은 주의하세요. 이런 곳은 화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말초 감각이 둔해져 있어서 화상을 입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넷째, 상처가 있는 곳, 붓기가 있는 곳, 멍이 든 곳에는 절대 붙이지 마세요. 열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핫팩을 붙일 때는 반드시 옷 위에 붙이세요. 절대 맨살에 직접 붙이지 마세요. 옷 한 겹만 있어도 화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만약 핫팩이 너무 뜨겁게 느껴지면 수건이나 천을 한 겹 더 대고 붙이세요. 그리고 붙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한 번 붙였을 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붙이면 저온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저온 화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뜨겁지 않은 온도에서도 오래 접촉하면 생기는 화상입니다. 보통 44도에서 50도 정도의 온도에 몇 시간 접촉하면 생깁니다. 핫팩이 바로 이 정도 온도입니다. 저온 화상은 처음엔 잘 모릅니다. 따끔거리거나 붉어지는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몇 시간,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고 심하면 피부 깊숙이 손상됩니다. 특히 시니어 선생님들은 피부가 얇고 감각이 둔해져 있어서 저온 화상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한 번씩 핫팩을 떼고 피부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피부가 붉어져 있거나 따끔거리거나 물집이 생겼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찬물로 식혀주세요. 그리고 하루 이틀 핫팩 사용을 쉬세요. 증상이 심하면 피부과 진료를 받으세요. 이제 핫팩 사용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면서 핫팩을 붙이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자는 동안에는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한 부위에 계속 열이 가해집니다. 또 자는 동안에는 감각이 둔해져서 뜨거워도 모릅니다. 저온 화상 위험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 꼭 자면서 따뜻하게 하고 싶으시면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사용하시되 타이머를 설정해서 5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세요. 그리고 온도는 약하게 설정하세요. 둘째, 핫팩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데우지 마세요. 핫팩 안에는 금속 성분이 들어있어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불꽃이 튈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 핫팩을 압력을 가해서 터뜨리지 마세요. 내용물이 새어나오면 피부에 자극을 주고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넷째, 여러 개의 핫팩을 한꺼번에 붙이지 마세요. 등에 하나, 배에 하나, 발에 하나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면 체온이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는 한두 개만 사용하세요. 다섯째,
핫팩을 붙인 채로 난방이 강한 곳에 오래 있지 마세요. 지하철, 버스, 찜질방 같은 곳에서는 핫팩을 떼세요. 열이 중복되면 체온이 지나치게 올라가서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운동할 때는 핫팩을 떼세요.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핫팩까지 붙이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술 드신 후에는 핫팩을 사용하지 마세요.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고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핫팩을 사용하면 탈수나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여덟째,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핫팩으로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핫팩을 붙인 채로 일어나실 때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제 핫팩 종류별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붙이는 핫팩입니다. 이건 등이나 어깨, 배에 붙이기 좋습니다. 접착력이 있어서 움직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외출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면 떨어질 수 있으니 속옷 위에 붙이는 게 좋습니다. 둘째, 손난로형 핫팩입니다. 이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손을 데우는 용도입니다. 외출할 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시장 보러 가실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손에 오래 쥐고 있으면 손바닥에 화상이 생길 수 있으니 장갑을 낀 채로 쥐거나 주머니에 넣고 가끔씩만 손을 넣어서 데우세요. 셋째, 깔창형 핫팩입니다. 신발 안에 깔아서 발을 따뜻하게 합니다. 겨울철 외출할 때 발이 시린 분들께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신고 있으면 발바닥에 화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마다 신발을 벗고 발 상태를 확인하세요. 넷째, 미니 핫팩입니다. 작고 가벼워서 주머니나 가방에 넣기 좋습니다. 급하게 몸을 데워야 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서 금방 식습니다. 다섯째, 대형 핫팩입니다. 크기가 커서 등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쉴 때,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무겁고 부피가 커서 외출용으로는 불편합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완전히 식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핫팩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탈취제로 쓸 수 있습니다. 핫팩 안에 들어있는 활성탄이 냄새를 흡수합니다. 신발장, 냉장고, 화장실 같은 곳에 놔두시면 냄새가 줄어듭니다. 단, 겉면을 찢어서 내용물을 작은 천 주머니에 담아서 사용하세요. 둘째, 제습제로 쓸 수 있습니다. 활성탄은 습기도 흡수합니다. 옷장, 서랍, 신발장 같은 곳에 놓아두시면 습기를 제거해줍니다. 셋째, 화분 흙에 섞어 쓸 수 있습니다. 핫팩 내용물에는 철 성분이 있어서 식물에 영양분이 됩니다. 소량 섞어주시면 식물이 잘 자랍니다. 넷째, 녹 제거에 쓸 수 있습니다. 핫팩 내용물을 물에 개어서 녹슨 부분에 바르고 문질러주면 녹이 제거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활용하시면 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선생님들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낙상입니다. 추우면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핫팩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건 좋지만 과신하지 마세요. 외출하실 때는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시고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길이 얼어 있으면 천천히 작은 보폭으로 걸으세요.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또 혈압 변화를 조심하세요.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바깥으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추운 곳에서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외출하실 때는 현관에서 잠시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끼고 1분에서 2분 정도 서 계셨다가 나가세요. 집으로 돌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에서 잠시 서서 옷을 벗지 말고 거실로 들어가서 앉으신 다음 천천히 벗으세요. 핫팩은 이런 혈압 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출 30분 전에 핫팩을 등에 붙이고 나가시면 몸이 미리 따뜻해져 있어서 바깥 추위에 덜 놀랍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겨울에는 갈증을 덜 느껴서 물을 안 마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하고
핫팩 때문에 땀도 나서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세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핫팩을 3일에서 4일까지 반복해서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핵심은 산소 차단입니다. 식은 핫팩을 지퍼백에 넣어서 공기를 차단하고 다음날 꺼내서 주물러 준 다음 공기 중에 놔두면 다시 따뜻해집니다. 핫팩은 등 한가운데, 어깨, 옆구리, 배꼽 아래에 붙이는 게 좋고 심장 바로 위, 목 앞쪽, 피부가 얇은 곳, 상처가 있는 곳에는 붙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옷 위에 붙이고 한 번에 2시간에서 3시간만 사용하고 자면서 붙이지 말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히 식은 핫팩은 탈취제, 제습제, 화분 영양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낙상과 혈압 변화를 특히 조심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제안합니다. 오늘 저녁 집에 있는 핫팩 하나를 꺼내서 지퍼백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꺼내서 주물러서 다시 써보세요. 직접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다는 걸 아실 겁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핫팩을 절약해서 쓰는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선생님들의 지혜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건강정보, 생활 절약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혼자 사시는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께 보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겨울은 춥고 힘들지만 작은 지혜 하나로 훨씬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안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